오늘의 요약, 덕성여자대학교 걱정된다. 오늘의 요약, 덕성여자대학교 걱정된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의 202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금 덕성여자대학교 때문에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아무리 제가 대본이 없다지만 전체적으로 브리핑하기 전에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올해 덕성여자대학교가 본인들의 실수를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입학처가 몰래 이걸 보고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팩트로만 조지겠습니다. 자, 덕성인재 전형 원래 면접이 있었던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근데 면접을 폐지를 2019년에 했었죠. 그런데 올해 다시 폐지한 면접을 부활시키고 게다가 예전에는 3배수만 선발했었는데 이제 4배수로 부활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본인들도 면접으로 애들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뭐 트렌드가 요새 뭐 면접을 안 하는 거라고 하니 한번 트렌드대로 가보자 했더니 이제 완전 뽑아놓고 보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애들이 뽑힌 거죠. 그러니까 입시를 이렇게 다 갈아엎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관이 명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학종의 취지상 면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왜 면접을 안 하고 어떻게 서류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까? 어떤 비리가 있을 줄 알고. 면접으로 보면은 비리가 생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면접을 잘 본 학생들은 왜 본인이 확실하게 최초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또한 자기의 어떤 면접의 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의 틀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어야 오히려 비리가 없어요. 면접이 있어야 조금 낮은 내신이라 하더라도 저 면접을 통해서 저 학생의 똑똑함을 찾아내서 그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서류로 뽑아놓고 그 친구들이 입으로는 뻥끗도 못하는 학생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덕성인재 전형에서 완전히 그 서류로만 100% 평가하던 것을 포기하고 제가 누누이 말하던 면접을 도입하며 또한 기본형보다도 더 높은 비중인 40%의 면접 반영 비중을 놓습니다. 근데 원래 그랬어요. 덕성여자대학교는 원래 면접 많이 봤었는데 갑자기 서류 100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짜증났었거든요. 짜증이라기보단 저거 저러다 또 변하지, 저거 저러다 또 완전히 회귀하겠지 했는데 결국이나 회귀합니다. 살펴볼까요? 논술 전형을 줄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학교들의 추세예요. 근데 이제 추세 따라가다가 그 학종 전형 말아먹을 뻔했다. 올해 전형을 다시 30명 늘립니다. 이건 약간 이제 그 논술 전형에서 줄인 전형을 줄인 명수를 여기다가 붙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과 전형도 좀 줄였어요. 그리고 농어촌 전형도 약간 명 줄였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조금 줄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덕성인재가 그냥 서류 100여에서 사회기여자는 그냥 예전과 똑같아요. 그냥 뭐 면접 없이 뽑고요. 덕성인재는 4배수하고 이제 60, 40으로 면접을 본다. 면접의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번에 면접 안 봐서 완전 폭망했기 때문에. 면접 항목은 서류 내용의 진실성, 종합적 사고력. 그러니까 이 서류 내용의 진실성을 반드시 면접으로 하긴 해야 돼요. 서류야 화려하게 하겠죠. 요새 서류가 별로인 걸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뭐 역량,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면접을 안 보면. 그러니까 뭘 믿고 도대체 어쩌려고 면접을 안 보는 겁니까? 학종전형에서. 그거는 진짜 학종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잘하고 있는 거니까 으쌰으쌰하게 봐야죠. 면접 방법은 2인 이상이 그 지원자의 10분 이내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원래 면접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학교예요. 원래 면접 보던 학교인데 갑자기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완전 벙쪘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했는데 결국 돌아왔습니다. 면접을 보는 걸로. 교직과정 개설 전공 있다고 하네요. 경영학에도 교직을 개설하는 것은 좀 독특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거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그냥 글로벌 융합대학 이렇게 뭉뚱그려서 뽑아버려요. 맞지? 이번에 세부에서 안 뽑지?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또 새로운 걸 접근하는데 부디 덕성여대 요 입시 짜신 분이 제 동영상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또 욕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든 간에 이 정도, 그러니까 일단 요 전체적인 글로벌 융합 대학 내에서는 똑같은 컷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좋아요.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취지가 원래 그런 거니까, 정량평가하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종합전형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채점합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내부 인원을 줘야죠. 내부 인원 없이 이렇게 통으로 뽑아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 나중에 몰리는 걸 어떻게 하고, 패장 아예 그냥 불어불문학 하겠다는데도 아예 없으면 어떡하려고. 진짜 제가 열심히 칭찬했는데 아무 소용없죠. 아휴. 과학기술대학 이렇게 326명 뭉뚱그려서 뽑고요. 교과전형으로 57명, 종합전형으로 77명 선발합니다. 요전형은 뭔가요? 요전형은 지금 위에 올려보시면 예체능 전형이에요. 예체능 실기 전형이고요. 이쪽으로 58명 선발합니다. 이제 미충원 인원 발생 시에는 정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뭉뚱그려서 뽑으면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진 않겠죠. 추합도 많이 돌겠죠. 근데 저거는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배수의 면접을 보니까요. 면접 때 면접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지금 성대를 약간 성균관대의 스타일을 좀 따라가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성대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대는 뭉뚱그려서 뽑는 학과끼리의 그 정합성이 정확히 있고요. 또 과별로도 뽑아요. 확실하게 분산 투자를 한 거죠. 이쪽으로 뽑아도 되는 애들은 이렇게 뽑고, 뭉뚱그려서 뽑아도 되면 뭉뚱그려서 뽑고, 반드시 과별 전공적 감성 살려야 되면 이렇게 뽑고, 그거를 하는데 얘네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글로벌 융합대학 해놓고는 퉁으로 딱 뽑아버리면 나중에 거기에서 애들이 선택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교과 전형이지만 2015년 2월부터 이제 고3까지 졸업자들 이렇게 뽑습니다. 수능 최저는 사탐 같으면 상위 한 과목만 보고요. 2개 영역 등급합 7을 요구하고요. 반영하는 2개 영역이 각각 4등급 이내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라고 했지만 2, 5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7 이내로 할 거면 남들이랑 똑같이 2, 5 이렇게 해도 7로 맞춰도 인정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최저학력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의미가 없어요. 4등급, 5등급 사실 별 상관없거든요. 최저 맞췄냐 안 맞췄냐 볼 거에서. 근데 굳이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사족이라고 봐요. 노술 전형은 글로벌 융합대학 122명, 과학기술대학 67명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만 전 아마 제 학생들을 많이 지원시킬 겁니다. 왜냐면 면접으로 합격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요 전형에서 사배수로 면접을 본다. 선발 인재상은 융합적 사고, 창의적 능력, 올바른 가치관, 자기 주도성 이렇게 본다. 학점발, 학업 능력, 발전 역량, 덕성 역량에 이제 인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면접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 아까 우리 잠깐 짚었는데 서류 내용의 진실성.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류만 뽑았을 때는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류 화려해서 뽑았는데 애들이 막 대화를 못하고 의사소통을 못해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수업을 못 따라가요. 왜냐? 그 서류를 누군가 남이 해줬거든. 면접평가는 10분 내에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종합적 정서적 평가를 하고요. 애초에 그 면접에 대한 노하우는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전전년도까지는 면접 봤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못 볼 것 같진 않습니다. 저렇게 아예 뭉뚱그려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균관대도 저렇게는 안 해요. 네, 자소서만 좀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번이 있습니다. 천자를 쓰셔야 되고요. 공통문항 1, 3번 공통이고요. 그래서 덕성여자대학교도 여태까지 계속 자소서의 반영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비중상에 나열을 하면 그래도 국민대보다는 조금 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 지원 허용 범위는 뭐 타 학교와 거의 같네요. 일단 뭐 이 모집 요강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모집 요강을 원래 이렇게 심하게 양아치로 내는 학교가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에 입학처 팀이 완전히 다 갈아엎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전년도에 병크로 서류 평가 100으로 갑자기 바꿔버린 것이 이제 학생들의 인원풀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고 그것에 당황해서 지금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좀 걱정되네요. 그래서 오늘의 요약, 덕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좀 걱정된다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동국대학교예요. 동국대학교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합격시켰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실 덕성여대도 면접이 있을 때 정말 많이 합격시켰는데 왜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네요. 덕성여자대학교에 뭐 아예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까지 갈아엎을 거면 조금 고민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 뭐 과도기나 중간기를 두고서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요약, 덕성여자대학교 걱정된다.